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공항의 무한 이전을 통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주제로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김산 무안군수가 만납니다. 시기는 다음 달 중순쯤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이 때문에 당초 오늘 무안을 찾아 홍보 활동을 펼치려고 했던 강기정 광주시장은 홍보 활동을 보류하고 3자 회동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김영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광주 민간 군공항 이전 설득을 위해 무안군을 찾으려던 일정을 멈췄습니다.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의 무안 이전을 위한 전라남도 무안군과의 3자 대화에 무안군이 응하면서 보류하게 된 것입니다. 7월 중 3자 회담을 하겠다 이런 의사를 표현해 와서 그 과정에 직접 대화는 잠시 멈춰달라라고 요청이 있어서 제가 그걸 받아들인 것입니다. 2, 3일에 한 번씩 공직자들이 무안군을 찾아 군민을 직접 설득을 벌이던 광주시는 3자 회동이 열리기 전까지 통합공항 이전 홍보 활동을 멈추기로 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3자 회동에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 지사는 간부회의에서 김산 무안군수도 광주시장이 함께 참여하는 3자 회동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면서 다음 달 중 날짜와 장소 등을 확정해 3자 회동을 하루빨리 서두를 것을 실무진들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무안군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입니다. 무안군 관계자는 광주시와의 만남은 필요하지만 구체적인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3자 회동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피력하더라도 일단 필요하다, 참석하겠다 그런 입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시기는 이제 말씀 안 하셨지만. 3자 회동 시기가 미정인 가운데 이 회동이 성사된다면 새 지역 단체장들이 만나는 것은 2018년 8월 이후 6년 만입니다. 강 시장은 3자 회동을 통해 반드시 올해 안에 통합공항 이전을 매듭짓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통합공항 무안 이전을 위한 시간, 골든타임은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올해 안에 결론 내려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6년 만에 열리게 될 3자 회동에서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이 군공항 이전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한편 광주공항 이전을 반대하는 무안 지역 주민들은 오늘 상여까지 동원해 광주시를 규탄했습니다. 군공항 이전 반대대책위원회는 강기정 광주시장 방문에 맞춰 준비한 상여 행렬 퍼포먼스를 통해 무안군을 자극하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그동안 군공항 이전 반대 캠페인에 공식적으로 참석하지 않았던 김산 무안군수는 이례적으로 이번 무안 일로읍 전통시장 집회에는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우리 정부가 확성기 방송으로 맞대응하는 등 남북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경색 국면이죠. 그간 꾸준히 평화 사업을 추진해온 지자체로서는 지금의 긴장 상황이 난감할 수밖에 없는데요. 정치적 상황이나 군사적 긴장감과 무관하게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줄줄이 차질이 우려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분단과 적대, 여기에 종지부를 찍고 민족사에 새 전기를 열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이른 것 같습니다. 분단 52년, 정전 47년 만에 경계를 넘어 맞잡은 손을 번쩍 들어보인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그렇게 트인 한반도의 평화 물고는 2007년 14 남북 공동선언과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민간 차원의 교류도 활발해지면서 북한의 음악인들이 광주를 찾기도 했습니다. 빈말이 아니고 진짜 실제로 모두가 다 더 적극 분발해서 통일을 위해서도 투쟁하자는 그걸 호소하고 싶습니다. 2020년대에 들어서는 남북관계 발전법까지 제정되며 광주 남구 등 전국 9개 지자체에 남북 교류 협력 전담부서도 생겼습니다. 이산가족 등을 실은 남구 통일열차는 그간 7차례에 걸쳐 2천여 시민들이 이용했고 광주 청년 남북 교류학교와 통일 올레길 걷기와 같은 지역 내 평화 분위기 조성 사업이 호응을 얻는가 하면 남북의 평화 가치를 알릴 시민 통일 강사도 그간 40명 넘게 배출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남북 관계가 빠르게 악화되면서 줄줄이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간에도 남북 간에는 많은 부침이 있었고 북측과의 직접 교류가 아닌 지역 내 평화 기반 조성에 방점을 찍고 있는 만큼 정치적, 군사적 상황과 무관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광주 남구의 입장이지만 점점 고조되는 갈등은 걱정입니다. 남북 간의 교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제 바라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동안 해왔듯이 저희들은 평화 기반들을 조성하는 일들을 하는데 내년 광주에서 열릴 세계 양궁 선수권 대회에 북한 선수단 초청을 추진하고 있는 광주시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 90개국, 1000여 명의 선수단이 참여하고 있는 만큼 세계 평화와 화합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로마 교황청의 특사를 파견해달라 용산 대통령실에 요청했지만 남북 상황이 악화일로인 탓에 성사를 기대하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남북 관계가 어려울수록 평화 정책이 뒷걸음쳐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최근에 남북 간의 그런 대결과 충돌 국면이 국제사회에 참 우스꽝스러운 일이죠. 김대중 대통령의 6.15 남북 공동선에 입각해서 다시금 우리가 평화의 어떤 지평을 넓혀가면서 남북의 교류들이 광범하게 활성화돼야 되는 게 한편 올해로 24주년을 맞은 6.15 남북 공동선언을 기념해 광주에서는 평화 음악회 등 다양한 기념 행사가 열립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광주에 또 하나의 볼거리가 생겼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없어진 광주읍성을 미디어 아트로 복원한 빛의 읍성이 광주 시민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도심 야간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화려한 조명이 불을 밝히고 있는 한 조형물. 다양한 영상이 조형물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으로 나옵니다. 광주 동구가 일제강점기 때 사라진 광주읍성을 빛을 통해 복원한 빛의 읍성입니다. 길이 94m에 최대 높이 7m에 달합니다. 밤에도 보니까 야경도 있고 했던 것 같아서 앞으로 기대가 많이 되고요. 그리고 또 이게 젊은 분들이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참 잘 만드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빛의 읍성은 실제 광주읍성 높이로 제작됐고 구간별로 반딧불 조명과 인피니티 거울 등 빛을 이용한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외벽에선 다양한 미디어 아트가 펼쳐져 눈을 즐겁게 합니다. 미디어 아트는 일몰 시간부터 밤 11시까지 운영됩니다. 광주 동구의 역사 정원인 광주읍성을 미디어 아트로 구현한 빛의 읍성은 도심 야간 관광 활성화 사업의 첫 번째 프로젝트로 기획됐습니다. 야간에 볼거리가 부족하다라는 그런 주민들이나 외부 의견에 따라서 아시아 문화전당 주변에 야간에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동구는 빛의 뮤지엄과 빛의 거리 등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해 차별화된 문화와 예술을 기반으로 하는 도심 야간 관광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한편 빛의 읍성 인근에선 고려와 조선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기와와 자기 등 토기류 조각 30점이 발견돼 광주의 과거와 미래가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조성된 지 40년이 가까워지고 있는 영광 한빛원전 1, 2호기의 수명 연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평과 고창 등 6개 지자체 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 등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한평군 주민들은 한수원이 만든 방사선 환경 영향평가서 초안에 문제가 많다며 절차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박종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986년과 87년 운행을 시작한 영광 한빛원전 1, 2호기. 설계 수명인 40년에 다다르고 있는 만큼 오는 2025년과 2026년에 각각 수명이 완료됩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들 원전 수명을 10년 더 연장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방사선 비상구역에 있는 영광과 한평, 고창 등 6개 지자체에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 초안을 두고 한평 군민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평 군민들은 이 초안이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최신 기술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고 중대사고 방사선 환경영향평가가 누락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중대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데도 이에 대한 대책이 없고 주민 보호 대책도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겁니다. 안전 중대사고를 상정하지 않고
주민 보호 대책, 원산 보금이 손해배상도 누락시켰다. 후쿠시마 사고와 같은 중대 사고는 온전히 있는 한 언제든지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다. 한평 주민 소송인단 1,400여 명은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의견 수렴 절차 진행 중단을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한수원 본부가 있는 대구지법에 제출했습니다.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를 주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다시 작성한 뒤 공청회 등을 진행하라는 겁니다.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를 쓸 때는 초안에는 방사선 원항이라고 해서 방사선 물질이 얼마나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걸 다 적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 부분도 빠져 있어서 이것도 그 원자력안전법 위반이거든요. 한수원은 다음 달 19일쯤 한평군에서 주민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 공청회가 진행되면 원전 수명 연장을 위한 절차를 막기 어려운 만큼 지역민들의 관심은 법원의 판단에 집중돼 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오는 2026년 열리는 세계 섬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다짐하는 결의대회가 오늘 여수에서 열렸습니다. 행사 기간이 2배로 늘어난 만큼 사업비를 차질 없이 확보하고 또 낮은 인지도를 높이는 게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오는 2026년 9월 초 개막하는 여수세계 섬 박람회. 국제 행사를 2년여 앞두고 정부와 조직위원회, 시민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성공 개최를 다짐했습니다. 결의대회에는 전국에 있는 섬 관련 기관 단체들도 참석해 박람회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며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이루어지는 섬종합 박람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섬과 또 우리나라 관광 산업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박람회 파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개최 기간은 당초 1달에서 2달로 연장됐습니다. 그만큼 콘텐츠 발굴과 행사장 활용이 중요합니다. 지금 원래 주행사장이 돌산 진모지구인데 박람회장을 활용해서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람회 목표 관람객은 300만 명. 하지만 아직 큰 관심을 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민간 조직위원장을 맡게 된 박수관 회장은 인지도를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혀 지금 홍보가 안 돼 있어요. 홍보 대사들로 하여금 전국적인 활동을 하고 또 세계적으로 직접 방문을 해서 다양한 콘텐츠를 바탕으로 박람회를 내실 있게 치르기 위해서는 사업비를 차질 없이 확보해야 합니다. 여수시와 조직위원회는 내년엔 국비 56억 원을 지원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람회 조직위는 콘텐츠 발굴에 속도를 내는 한편 행사장 조성 등을 위한 설계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올 하반기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완도에는 해상왕 장보고 대사의 청해진이 내려다 보이는 산자락에 중암사지터가 있습니다. 이곳을 파보니 고려 말 토목 건축의 구조와 양식을 알 수 있는 실마리로 추정되는 흔적, 유구가 발견됐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보고 대사의 청해진 유적이 있는 장도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완도읍의 산자락. 난대림 가득한 숲속에 건물터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석축을 만들고 건물을 배치하는 전형적인 산지가람의 형식입니다. 최근 열흘간 시굴 조사에서 건물지 2동과 담장, 석축, 성렬 등 유구와 백자편, 도자편 등이 출토됐습니다. 시굴과 토층 조사만으로 근대에서 고려 말에 이르는 문화층이 확인됐습니다. 또 이것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사역에 들어오는 진입로라든지 이 사역이 왜 지어졌는가 또 어디에서 시작됐는가를 찾는 굉장히 기초적인 단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도군과 불교문화재연구소는 시굴조사 결과 설명회를 갖고 중암사지가 장보고 대사가 건립한 법화사지와 더불어 해양 불교 문화의 특성을 파악하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사진으로만 남은 3층 석탑, 정자리 팔각부도가 불러온 법화사와의 연관성 등 중암사지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완도군은 내년부터 정밀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서 한 단계 더 정밀 발굴 조사가 진행이 될 때 법화사지터 발견했던 것처럼 여기에서 당시의 또 유물을 우리가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폐허로 남은 완도군의 사찰터는 법화사와 중화사지 등 5곳, 해상왕 장보고 대사의 흔적을 찾기 위한 완도군의 사찰터 정밀조사 결정에 불교계와 학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했다가 고문 등 가혹 행위를 당한 고 안병하 치안감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 정영호 판사는 안 치안감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배우자와 장남에게 각각 위자료 7,500만 원, 나머지 두 아들에게 각 5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안 치안감과 유족들이 국가의 불법 행위로 인해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다며 국가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전면 휴진을 선언한 가운데 광주 전남 시도의사회는 자율 휴진을 결정했습니다. 3,400명의 회원을 두고 있는 광주시 의사회는 집단행동 대신 자율적인 휴진으로 의협 지침에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 의사회 전체 회원의 60%는 개인 병원을 운영하며 나머지 40%는 2, 3차 병원에 소속돼 있습니다. 3,000명의 회원을 두고 있는 전남도 의사회도 18일 전면 휴진 참여 여부를 각 회원의 판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설계 오류와 감독 부실로 1년 가까이 공사가 중단된 광주 광산구 우산지구 우수 저류시설과 관련해 광산구청 공무원들이 무더기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특정 감사를 통해 관리감독 책임을 제대로 하지 않은 광산구 소속 공무원 1명을 중징계하고 3명을 경징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설계도 작성을 소홀히 한 업체와 건설사업 관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건설사업 관리 기술인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고 벌점 부과 등 행정 조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